자, 예제를 풀어볼게요. 제일 먼저 원순열. 요령을 설명해 줄 때 원순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회전시켜서 중복되는 것을 나눠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정시켜서 순열을 그냥 순열 문제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전부로 한번 풀어볼게요. 중복해서 나누는 방법은 일단은 순열로 쫙 펼쳐요. 그러면 이제 10명의 학생이 탁자에 앉을 거기 때문에 10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을 시켰을 때 몇 가지가 겹칠지 세는 건데, 보니까 이 자리와 이 자리가 겹칠 것 같고, 이 자리는 이 자리, 이 자리는 이 자리, 이 자리는 이 자리, 이 자리는 이 자리. 즉, 두 개가 겹치게 되네요. 그래서 2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이제 고정을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10명의 학생 중 1명을 고른 다음에 그 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세는 거죠. 고정이 될 수 있는 자리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앉는다고 할 때 이 자리에 앉을 때와 이 자리에 앉을 때,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5가지의 방법으로 처음에 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개다. 그 다음에 1명이 앉았기 때문에 나머지 9명은 그냥 앉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순열로 배열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결과는 5 곱하기 9 팩토리얼로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익히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좀 어려워지다 보면은 둘 중 하나로 풀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둘 중에 어떤 방법은 쉽고 어떤 방법은 이제 어려울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둘 다 익혀둬야 되고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내가 좀 선호해서 보통 그 방법으로 푸는데, 이 문제는 좀 어려워 보인다 싶을 때 다른 방법을 써주면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둘 다 익혀주는 게 좋습니다. 중복순열. 중복순열은 개념 설명에서 어떻게 제가 비유를 했었냐면, 다른 공을, 이 녀석이 R이라고 했죠. 다른 상자에 넣을 때 이것을 우리는 중복 순열로 이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중복 순열에서 중요한 것은 빈 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빈 상자가 없을 때는 빈 상자가 생기는 경우를 따로 계산해서 빼줘야 돼요. 자, 서로 다른 사탕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다른 공의 포지션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개의 그릇 A, B, C. 지금 알파벳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릇이라는 거죠. 즉, 상자가 3개고 공이 6개니까 3, H, 6 해서 3의 6승이 돼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인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죠. A 그릇에는 2개만 담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2개를 골라서 A에 먼저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6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이 녀석은 A에 넣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탕 4개를 다른 상자 3개에 넣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이
3H4가 되어서 3의 4승이 될 것 같네요. 6C2는 계산해보면 15고 3C4는 3의 4승은 81이기 때문에 둘이 곱해주면 915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먼저 이 11개의 문자를 좀 파헤쳐보면 M이 2개가 있고요, T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H, E, A도 2개가 있네요. H, E, I, C, S. 같은 종류가 2개씩 있는 게 3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각 하나씩 있네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전체 그냥 순열한 다음에 같은 것끼리 자리 바꾸는 것만큼 나눠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세면 그냥 11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그냥 단순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아니라 약간 조금 더 제한 사항이 있어요. C는 S보다 앞에 오고 I는 H보다 앞에, H는 E보다 앞에 왔으면 좋겠다. C는 S보다 앞에, I는 H보다 앞에, H는 E보다 앞에.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C와 S는 자리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S가 앞에 오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아니기 때문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순서가 섞일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거, 같은 것으로 봐도 괜찮다. 이 세 개도 역시 같은 것으로 봐도 괜찮다. 그래서 2팩토리얼과 3팩토리얼로 추가적으로 나눠줘야 우리의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계산을 해주면 96분의 1 곱하기 11 팩토리얼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길찾기 문제. 길찾기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교차로를 기준으로 세면 좀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교차로란 뭐냐면 이렇게 길이 만나는 곳을 교차로라고 하고, 그 교차로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 교차로에 갈 때는 방법이 그냥 이렇게 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교차로도 그 오른쪽에 있는 교차로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위로도 한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차로의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이 교차로에 가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방법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방법은 이 교차로까지 가는 방법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교차로에서 위로 올라오는 방법도 한 가지인 거죠. 그래서 1과 1을 더해서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교차로에 오는 경우의 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한 가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두 가지 해서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한 가지, 세 가지 해서 네 가지가 있고요. 한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이렇게 경우를 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에서 위쪽, 이쪽의 경우의 수를 세게 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2가지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1가지라서 3가지. 위로 가면 4가지, 또 위로 가면 5가지. 이렇게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아래 위 이렇게 세주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쌓아가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쌓아가 볼게요. 이 교차로의 경우를 세보면 위로 올라오는 거 3가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거 3가지 해서 6가지가 생기고요. 이 녀석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 5가지. 근데 이쪽으로 오는 길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5가지가 됩니다. 이 교차로로 오기 위해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교차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서 11가지, 이쪽은 18가지, 이곳은 4가지, 이쪽은 10가지. 이쪽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10가지밖에 없고요. 여기도 10가지, 5가지 해서 15가지, 그 다음에 26가지, 44가지, 5, 15, 25, 40, 66, 110가지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길찾기를 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몇 번 갈 건지 위쪽으로 몇 번 갈 건지 이렇게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세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이렇게 일일이 세는 것을 익힌 다음에 익혀도 늦지 않습니다.